이제 대외고 영어 시험은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익숙하고 이 유형에서 조금 상위권의 점수대를 이제 받아가는 학생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강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KNS 어건에서 대외고 담당하고 있는 윤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최대한 조금 모아봐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 대외고 이제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고 이제 영어 내신의 특징,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편하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외고 영어 시험은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수능에 익숙하고 이 유형에서 조금 상위권의 점수대를 이제 받아가는 학생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강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외고에서 이제 높은 성적대를 받는 것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내부 지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전 영역의 이제 지문들을 처음 그 자리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이들이 내부 지문을 통해서 미리 학습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수능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게 대비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막연하게 조금 준비하고 문제 해결 능력들을 조금 키워서 이제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부 지문 내에서는 아이들의 그러한 감점, 이러한 것들이 크게 발견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외부 지문 영역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내에서의 영역별 특징도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능은 수능인데 독해 영역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빈칸 추론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렇게 세 가지 영역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실제로 대외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죠. 두 번째로 이제 어법인데, 어법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감점이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과는 조금은 다르게 이 대외고 시험에서는 어법의 비중이 조금 더 많다. 그러니까 한 많으면 7문제 정도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히 한 문제 정도만 맞추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좀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문장 구조 분석만이 아니라 해석까지도 꼼꼼하게 해서 이게 올바른 어법인지, 아이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좀 뜯어서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 조금 많이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시험 들어가면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제 오산이 되겠죠. 그래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영역은 아이들의 몫이죠. 이제 학생들이 그동안에 어떠한 이제 어휘 학습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유지를 이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독해하고 이제 어법, 이 영역에서 어떠한 학습이 필요할지, 이러한 얘기들도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KNS에서 진행하는 이제 학습 방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첫 번째 수업 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도를 조금 최대한 높여서 완성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아이들이 분석을 하는 것들을 요구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단순히 이제 지문을 암기하고 들어간다 이러한 학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1번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뭐 요거 해와라 하는 정도의 수준의 학습을 요구했다면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학원이 아닌 또는 학교가 아닌 어떠한 개별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이 실제 본인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주도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등급을, 그러니까 좀 위에 상위권의 등급을 받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제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어떠한 자료들을 좀 간략하게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체 교재로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지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는 글을 읽고 분석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냐, 뭐 이것도 물론 학습을 하겠지만 이 글이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어떠한 표현 방식을 썼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히 문제 풀고 땡이 아니라 좀 썸머리도 해보고 그래서 사용된 어휘의 수준 자체가 어떤 건지 왜 이 표현이 쓰였는지 뭐 이런 것들도 고심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제 흐름표를 조금 제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글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 중요 표현들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완벽하게 수업이 끝나기는 사실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험을 봤는데 조금 성적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클리닉을 통해서 조금 추가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 조교 선생님께서 뭐 시험 한번 제 시험 봐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보내는 형식이 아니라 외고반 전담 클리닉 선생님이 이제 상주에 계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수준도 높은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학습을 좀 뒷받침할 거고요. 그래서 시간은 보시면은 토요일, 일요일 1시부터 6시. 그래서 수업 시간 전까지는 만약에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면 클리닉 시간을 이제 참여해가지고 미흡한 부분들 질문하고 체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좀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비 대일 외고반을 진행하면서도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조금 막연하게 중학교 때 그냥 좀 그저 그런 학습을 해왔고 내신은 좀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일 외고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이들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를 이제 조금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신에서 등급을 이제 받아낼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 KNS에서 학습하면 무조건 등급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사실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도 항상 좀 신중하게 좀 답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있게는 얘기는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상이 된다, 될 수 있는데 다만 전제 조건들은 뭐 요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습을 같이 했던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의 점수를 이제 받아냈던 학생들의 좀 공통점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추려서 좀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학교 수업에 이제 완전하게 몰두해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결국에는 내신 시험을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께서 어떠한 수업 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고 느끼고 필기하고 학습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고 놓친 부분들이 없는지 체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습을 했지 정도가 아니라 왜 이런 부분들을 밑줄을 그으셨지?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하시는지.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뭐 paraphrasing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됐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학습을 이제 유도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시험 출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국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1차적으로 가장 집중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손으로 직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학생들의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과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학교 수업 열심히 하고 학원 와서 또 열심히 하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것들을 이제 개인적인 시간대, 개별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대 다시 한번 모든 학습을 한번 복기시키고 지문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선생님 거를 따라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데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시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읽었던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학생들도 되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학습했던 지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고, 근데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두 번째 읽을 때는 한번 어법 위주로 한 내가 보겠다. 문장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세 번째 돌아가서 봤을 때는 내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다. 왜 이 표현이 쓰였고, 이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문장의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파악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번 눈으로 쭉 보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문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수업 일정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비 대일 외국어 수업과 동일하게 토요일에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요 3시간 동안의 수업은 보통 독해 위주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어법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외의 시간들은 모두 클리닉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의지가 부족하고 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어서 학원에 좀 머무르는 시간을 좀 늘려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네, 지금까지 KNS에서 대일외고를 맡고 있는 윤상원이었습니다. 추가로 혹시 이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